네, 주간 이익 동향 살펴볼게요. 어닝스 리비전 오늘도 유명한 애널리스트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지난주에 한 주 쉬었어요. 네, 사실 뭐 최근에 이제 어닝 시즌과 어닝 시즌 그 사이에 계절적으로 큰 변화가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뭐 건너뛰긴 했습니다만 혹시 뭐 변화가 좀 있었을까요? 큰 틀에서? 일단 이익 모멘텀이 이제 사실 굉장히 안 좋았다가 선진국 중심으로 좋아지는 모습을 최근에 보이고 있는데요. 그렇죠. 사실 여기서 조금 더 상향 조정이 되면은 뭐 기업들의 실적이 회복세다라고 저희가 네. 좀 표현할 수가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그 좀 힘이 좀 부족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뭐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난주보다 상향 조정의 폭은 조금 더 줄었고요. 줄었어요. 네. 신흥국도 잠깐 상향 조정이 됐다가 다시 마이너스 0.3% 정도 네. 12개월 선행 EPS 변화율이 이제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2주 전에는 선진국, 신흥국 모두 플러스였는데 네, 네. 이 폭이 좀 줄어들거나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하향 조정으로 좀 바뀌었다. 이게 최근에 이제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위로 팍팍 뻗어갔으면 좋겠는데 마음대로 잘 안 되네요. 일단 선진국은 이제 뭐 플러스의 폭이 좀 줄었고 네. 신흥국은 오히려 다시 또 마이너스 전환을 했고 국가별로는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그걸 좀 바로 볼게요. 네. 우선 뭐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이 가장 좋은 나라가 일본일 네. 것 같은데 일본의 이익 전망치가 가장 좋습니다. 수명 내에서는 1.2% 정도 상향 조정이 되면서 전 세계 국가들 중에서 가장 좋은 이익 모멘텀을 보이고 네. 있고요. 뭐 미국도 나쁘지는 않은 흐름이고 그리고 유럽도 상향 조정 폭이 최근에 뭐 줄어들고는 있지만 그래도 계속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흥국을 한번 봐주시면은 사실 뭐 한국이 마이너스 폭이 컸다가 최근에 조금씩 계속 네. 반등하고 있는 모습이라서 나쁘진 않고요. 대만이나 인도, 뭐 태국, 브라질 이런 국가들의 이익 모멘텀이 좋지 않기 때문에 네. 신흥국 전체적으로 이익 모멘텀이 마이너스를 좀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도 뭐 미국이 분위기가 나쁘진 않다는 거고 네. 한국도 플러스 전환해 있는 상태라는 건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자, 그럼 이렇게 이익에 대한 기대가 주가에는 어떻게 반영이 되고 네. 있는지 그거 좀 국가별로 확인해 네. 볼까요? 우선 전 세계 이제 증시 대비해서 수익률이 좋은 국가는 뭐 미국하고 일본, 뭐 인도, 대만 뭐 이 정도일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뭐 이익하고 어떻게 보면은 뭐 크게 관련이 없을 수도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그래도 이익이 좋은 국가가 주가가 더 좀 좋은 네. 모습을 보이고 있고 뭐 독일이나 중국,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익 모멘텀이 굉장히 좋았다가 사실은 상향 조정 폭이 더 이상 커지질 않으면서 네. 최근에 주가 흐름은 조금 부진한 모습이다. 이렇게 네. 요약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익이 개선되는 흐름의 연속성이 있어야 네. 주가도 그 힘을 좀 끝까지 갖고 가는 그런 네. 경향성이 보이는 거네요. 자, 그럼 업종별로는 어떤지 선진국부터 좀 네. 볼까요? 일단 뭐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뭐 IT가 가장 좋습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하더라도 IT는 가장 우측에 맞아요. 있었는데 굉장히 상향 조정되는 속도가 좀 빨라지면서 플러스 2.3% 기록하면서 전체 업종 중에서 이익 모멘텀이 가장 좋은 지금 네. 섹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면에 소재랑 에너지는 계속 못 올라오고 있는 그러네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정유 섹터나 뭐 화학, 철강 섹터 같은 경우에는 이익 모멘텀이 선진국 내에서는 굉장히 부진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흥국도 뭐 큰 차이가 없을까요? 소재 에너지는 뭐 계속 이제 우측에 머물러 네. 있긴 해요. 그러니까 신흥국 내에서도 이제 소재 업종이나 에너지 업종의 이익 모멘텀이 안 좋고요. 네. 추가적으로 헬스케어 그리고 헬스케어. 필수소비재까지 네. 이익 모멘텀이 재미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랑 경기 소비재 쪽이 여전히 이익 모멘텀이 좋기 때문에 뭐 선진국하고 신흥국의 뭐 큰 분위기는 좀 다르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IT도 플러스권에 있긴 합니다만 이제 폭을 비교해봤을 때는 네. 선진국보다는 조금 못한 네, 수준이네요. 그래도 신흥국의 IT 업종은 마이너스에 얼마 전까지 있었기 맞아요. 때문에 이거는 조금 의미 있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 방향을 바꾸고 있다라는 네. 측면에서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 텐데 일단 최근에 뭐 업종별 이익 동향이 주가에 어떻게 녹아들고 네. 있는지 그것부터 좀 확인해 보죠. 네, 우선 지금 가장 좋은 업종이 조선기계 업종이고요. 이익하고 주가가 모두 다 좋습니다. 좋은. 네. 네, 그리고 반도체도 이익은 살짝 마이너스, 한 달 전 대비해서는 마이너스이지만 그래도 주가가 가장 좋고 네. 그리고 화학 섹터 아무래도 2차전지 기업들이 좀 많이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주가가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인터넷 게임 왼쪽 하단에 있는 인터넷 게임, 호텔 레저, 네. 화장품, 의류, 뭐 헬스케어, 소매
유통 이런 쪽은 이익하고 주가가 모두 안 좋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동차 업종은 이익은 좋은데 주가가 좀 마이너스에 있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거는 이제 피크아웃이라고 좀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시장에서는. 2분기 실적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조금씩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업종별로 디테일한 이익 동향의 추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기에 앞서서 일단 우리나라 전체 이익 동향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까요? 네, 지난주부터 이제 2분기 프리뷰 리포트들이 조금씩 발간이 네.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연간 추정치나 분기 추정치가 이제 살짝 변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이번 주는 그래도 아주 소폭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0.2% 정도 상향 조정이 됐고요. 연간 실적은 이제 영업이익 기준으로 161조 원 정도 네.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분기 같은 경우에는 뭐 한 35조 원 정도 추정이 네. 되고 있고요. 일주일 동안 플러스 0.2% 정도 상향 조정이 됐지만 업종별로는 좀 분위기가 좀 많이 다른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업종별로 분위기가 많이 다른 상황이니까 바로 업종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앞서 뭐 주가와의 관계 그 그래프에서 봤을 때 뭐 조선기계 이익이 괜찮았고 네. 화학도 괜찮았고 뭐 한 모습이었는데 쭉 한번 줄을 세워 볼까요? 네, 우선 가장 긍정적인 거는 이제 반도체가 적자 폭이 축소가 됐다라는 게 좀, 네. 예상보다 2분기에 이제 뭐 D램 출하량이 예상보다 나쁘진 않아서 적자 폭이 좀 줄어들 것 같다라는 게 네. 전망치의 변화였고요. 그리고 에너지 섹터나 조선기계, 화학, IT 하드웨어 뭐 이런 쪽의 이익 전망치가 이번 주에 가장 좋았습니다. 네. 반면에 호텔 레저, 철강, 뭐 디스플레이, 소프트웨어,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이익 전망치가 한 주간 좀 하향 조정폭이 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상대적으로는 이제 뭐 호텔 레저, 철강, 비철 이쪽이 이제 마이너스 폭이 좀 큰 건데 지금 나와 있는 수치 자체를 절대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수준인 건가요? 뭐 0.2, 0.3, 0.5 요 정도인데요. 0.8% 정도면은 분기 뭐 추정치의 변화에 따라서 연간 추정치가 변한 레벨이기 때문에 네. 사실 이거는 0.5 정도 넘어가면 의미가 있다라고 그래요? 보죠. 한 주간의 변화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마 리포트들이 또 본격적으로 나올 거예요. 네. 지금은 컨센서스 중에서 가장 먼저 리포트가 이제 나온 애널리스트들의 추정치의 값만 네. 바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고요. 아마 좀 더 커질 겁니다. 이 숫자들은. 요 이제 폭 자체가 조금 커질 수 그렇죠. 있다. 조금 뭐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은 네. 10명의 애널리스트의 평균 값이 지금 0.8로 네. 하향 조정된 건데 네. 10명 중에 하나의 리포트만 나왔기 때문에 크게 변하지 않은 거고 네. 나머지 9명의 리포트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나오게 되면? 발간이 되면은 네. 이제 그대로 다 추정치에 반영이 될 요 경향성에 대해서 일단은 네. 이번 주는 좀 보실 필요가 그렇죠. 있을 것 같아요. 방향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하나씩 좀 떼서 볼 텐데 일단 가장 처음으로 강조하셨던 적자 폭이 축소된 반도체 업종부터 좀 볼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하이닉스가 이제 적자 폭이 축소가 됐습니다. 네. SK 하이닉스가 2분기에 뭐 당연히 적자 예상이 되고 있지만 그 폭이 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기업이고요.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쪽이 안 좋기 때문에 네. 닉스보다는 2분기 실적 모멘텀이 부진하긴 하지만 뭐 반도체 부분은 같은 방향성을 보일 네. 거다라는 리포트들이 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중소형주보다는 이번 주에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의 실적 방향성에 주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리포트들은 계속 나올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나오는 것들 네. 좀 확인해봐야 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순위에서도 2위에 있었던 에너지 업종이에요. 네, 뭐 에너지 섹터가 뭐 정유 섹터라고도 이제 생각하실 수는 네. 있지만 실제로 뭐 CS 윈드 같은 폭력 기업들도 네. 들어가 있습니다. CS 윈드나 SK 이노베이션 공통적으로 다 그 IRA 세금 네. 혜택 효과가 2분기부터 반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추정치가 올라갔고요. 뭐 SK 이노베이션은 저희 하우스 애널리스트에 따르면 어쨌든 좀 수율이 좀 잡히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네. 나와서 추정치 흐름이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몇몇 기업들을 중심으로 전체적인 업종의 이익에 대한 추정치도 조금씩 네. 방향을 틀어서 올라가고 있다는 것 확인되고 있네요. 다음은 뭐 주가도 이익의 흐름도 다 좋았던 네. 조선기계 업종이에요. 네, 이번 주는 조선기계 안에서 이제 기계 업종에 네. 속하는 기업들의 주가가 좋았습니다. 이익이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뭐 두산마켓 같은 경우에는 뭐 블락들 이슈가 있었지만 네. 그래도 이익 자체는 상향 조정이 된 모습이고요. 뭐 LS나 HD 현대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도 이익 전망치가 좀 상향 조정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다음은 이제 좋지 않은 것들 몇 가지 확인해 네. 보도록 할 텐데 우선 철강 네. 고르셨어요. 뭐 포스코홀딩스나 뭐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철강 시황이 이제 아직 개선되지 않았다 네. 보니까 추정치가 한 번 더 하향 조정이 되는 모습이에요. 음. 네. 뭐 하지만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최근 주가 흐름은 철강 산업보다는 어쨌든 2차 전지 관련해서 맞아요. 좀 연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마찬가지로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좀 자동차 수요나 또 철강 시장이 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그런 업종 기업이기 네. 때문에 앞으로의 이익 전망치 흐름을 계속 좀 모니터링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은 참 쉽게 올라오지 못하고 네. 있는 소프트웨어 업종이네요. 뭐 항상 이제 하위 업종에 주로 속하는 게 맞아요. 뭐 기억해 보시면은 디스플레이 섹터나 뭐 소프트웨어 섹터가 될 것 같은데, 맞아요. 여전히 인터넷 게임 업종의 이익 전망치는 좋지 않습니다. 네. 뭐 네이버, 카카오를 포함해서 뭐 삼성 SDS도 마찬가지고요. 삼성 SDS는 이게 뭐 글로벌 기업들 IT 투자가 좀 네. 많아져야 네.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인데, 이번 아직 그렇지 못하다. 투자가 좀 축소가 되는 흐름이다 네. 보니까 그렇고요. NC소프트는 게임이 이제 굉장히 노후화가 좀 많이 됐어요. 네. 추가적으로 이익이 좋아지기 좀 어렵기 때문에 좀 빨리 신작이 잘 돼야, 나와서 잘 돼야 이익 전망치가 방향성이 바뀔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게임도 그렇고 인터넷도 그렇고 소프트웨어 업체도 그렇고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들어있는 기업들의 이익에 대한 흐름이 아직까지는 개선되지 못하고 네. 있다라고 봐야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이익 동향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제 앞으로 시간 지나면서 조금 더 할 얘기들이 많아질 것 같네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유명관 애널리스트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